네,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의 핵심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걸로 보입니다. 표결 뒤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인데요. 두 분과 함께 이 관련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인데 국회 상황을 좀 들어보니까 아직 본회의가 열리진 않았고요. 의원들이 속속 본회의장으로 소집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27일에 상정을 했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그 27일에 표결 처리가 되지 않으면서 오늘 다시 열린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가 진행될 것 같은데요. 오늘 분위기 일단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이제 필리버스터가 일단 종료가 됐기 때문에 오늘은 토론 없이 바로 표결로 들어가는 그런 절차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당연히 이제 바로 이제 개회하자마자 상정을 하고 그리고 투표를 하게 되는데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통과가 되거든요. 네. 결국은 현재 171석을 가진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바로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 또는 이제 고성 이런 것들이 오갈 것으로 보이고 이게 끝나자마자 이제 바로 또 이 검수완박의 법안이 크게 개정안이 두 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오늘 통과될 예정인 게 검찰청법 개정안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이제 통과가 되는 거고 오늘 그러고 나면 이제 상정을 또 하나 하는 게 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제 상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필리버스터가 이제 국민의힘이 아마도 이제 오늘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오늘 저녁 12시면 회의가 끝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짜리 회기인 거죠. 그렇죠. 예. 오늘 회의가 늦게 시작된 이유도 이 필리버스터를 최소한으로 단축시키고 12시면 끝나니까 예. 이렇게 해서 항의와 고성 속에 검찰청법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또 이후에는 형사소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또 여야 모두에서 또 발언들이 지난번처럼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오후 3시에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의원총회를 열었고 의원총회가 끝나고 난 후에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실 앞에서 농성을 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지난 회기 때 필리버스터라는 것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 저지를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다 했기 때문에 이번 표결까지는 크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상 국회법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상정되었던 지금 검찰청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했고 오늘 국회법에 따라서 필리버스터에 의해서 저지됐던 법안은 다음 회기가 열리면 바로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돼서 표결하기 때문에 오늘 아마 본회의가 열리면 첫 번째 안건으로 검찰청법이 지금 그러니까 상정이 돼서 바로 표결에 붙여질 것 같고요. 예. 이 상황에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절대 가반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통과는 확실시해 보이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아마 또 상정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상황이 됩니다만 회기 자체가 오늘 자정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몇 시간 정도밖에 저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바로 또 이어서 5월 3일 날 또 국회 임시회기가 새로 또 열리면 그날 또 바로 첫 안건으로 오늘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또 바로 표결 처리되면 예. 사실상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을 위한 모든 국회 절차는 마무리되는 셈입니다. 문제는 향후 이 법안들이 이제 지금 정부로 이송되어서 5월 3일로 예정되어 있는 국무회의에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예. 그 여부가 상당히 관건인데 오늘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통해서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강하게 지금 이 민주당의 입법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번 이 법안들에 대한 부당성을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청와대가 그 면담 자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제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저희가 대담을 나누는 와중에 국회 본회의장 지금 현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의장이 자리에 착석한 걸로 보이고요. 보시는 화면에서 우측 가운데 측이
지금 민주당 의석이고 그 우측에 제일 우측 끝자리가 국민의힘 의석 자리인데 아직 국민의힘 의원들은 출석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의총 자리에서 오늘 국민의힘이 이 본회의에 참석을 하고 반대표를 행사하겠다라는 걸로 의견을 모은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아직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에 착석하지 않은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오늘 본회의에 앞서서 헌재의 검수완박법안 효력금지 가처분 결정이 먼저 내려져야 한다. 이런 압박을 가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박 교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네, 뭐 헌법재판소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들어오게 되면 예. 이게 이제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법원에서 국회의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집행 가처분 신청들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까지의 판례들을 보면 국회의 운영에 관련해서는 사법부가 가급적이면 판단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라고 하는 곳 자체가 독립기구로서 예. 이제 소위 삼권 분립의 한 기관으로서 그 자체 내의 어떤 타협과 어떤 협상 이걸 통해서 운영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어떤 법적인 판단을 통해서 강제하는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이런 사례를 가지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있었지만 대부분 이거는 국회에서 알아서 할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예. 아마 이번에도 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빠른 판결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보다는 이거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든지 또는 문제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죠. 예, 국회의장 자리에 착석해 있고요.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제 하나둘씩 본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도 제출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선 사실 이런 법적인 절차가 굉장히 어렵고 생소하고 네. 지금 이 상황 자체도 너무 어려워서 이해할 수 있는 분들도 굉장히 좀 너무 복잡하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뉴스를 진행하면서 사실 네. 어려운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제출한다는 건 국민의힘은 어떤 주장을 하고 싶다는 의미입니까? 정확하게 권한쟁의 심판은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지금 권한쟁의 심판을 그러니까 제출해 보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과연 검찰이 하나의 그러니까 국회와 맞서는 하나의 정부기관으로서의 그 지위를 갖고 있느냐 부분은 또 다른 또 법적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검찰을 하나의 권한쟁의를 심판할 수 있는 국가기관으로 볼 것이냐 부분부터 먼저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예. 아마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헌법소원 같은 것을 아마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어떤 식의 그런 지금 헌법재판소에 의지한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저지 자체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차피 모든 표결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벌어질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조금 정치적으로는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사실 정말 답답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이 부분을 계속 주장을 하고 그렇죠. 있지만 예. 이걸 뭔가 절차적으로 이제 정말 차단할 수 있는 다시 되돌릴 수 있는 효력이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예. 거네요. 네, 예. 좀 첨부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헌법소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검수완박 법안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예.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래서 나온 게 권한쟁의 심판이에요. 네. 근데 권한쟁의 심판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처 간의 업무가 어디 거냐 이것을 둘러싼 어떤 권한에 대한 이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이제 업무 분장이라 그러죠. 이제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 권한쟁의 심판을 하려면 독립된 부처여야 돼요. 그런데 검사라고 하는 단어가 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검찰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검찰의 입장인 반면에 네. 민주당은 검사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만약에 한다면은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거다. 이제 이런 입장인 거고요. 두 번째는 권한쟁의 심판이 받아들여지든 받아들여지지 않던 문제는 이제 본안입니다. 즉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문제가 이게 권한정의의 대상이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이것은 권한쟁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기소권과 수사권은 헌법의 기소권을 검찰에게 기소권을 갖다 뺏는 게 아니라 헌법에 나와 있는 단순히 수사권을 조정하는 문제고 이거는 과거에 공수처가 만들어질 때도 한번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진 사례가 있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이 받아들여지도 않겠지만 예. 설사 검찰의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가 된다 손 치더라도 이것이 원하는 대로 검찰이 원하는 대로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권한쟁의 위배된다 이렇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민주당은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지금 이렇게 본다면은 법적 투쟁을 지금 검찰과 야당이 한다고 그러지만 굉장히 그 법적인 어떤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뒤집어지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죠. 예, 지금 본회의장 모습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의장석 아래로 의원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많이 몰려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켓을 들고 강력하게 지금 항의하고 이번 본회의에서의 법안 표결에 규탄을 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저런 피켓 시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렇죠. 좀 이런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모습 어떻게 보시는지요? 2014년 지금 우리 국회가 채택한 소위 말하는 국회 선진화법에 의하면 예. 그러니까 국회 의사 진행을 물리력으로 방해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강력한 그러니까 법적 징계를 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러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물리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총회가 끝나고 난 뒤 의장실 앞에서 피켓팅 시위를 했던 그 행위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의장석 하단에서 지금 일종의 피켓팅 시위를 하고 있고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제지하기 위해서 앞서 그러니까 지금 지금 연단 바로 밑에서는 아마 민주당 의원들이 나와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항의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예. 어쨌든 과거의 동물국회처럼 그런 아주 그러니까 심한 폭력적인 장면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상당히 지난번 패스트트랙 전국 때 또 그렇죠.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러니까 그 폭력이 난무했죠. 예.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여야 의원 한 50여 명이 지금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아마 여야 의원 모두가 이번에는 상당히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 물리력을 동원하는 부분에 있어 상당히 아마 정치적 또 하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아마 제한적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또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중대범죄수사청 문제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은 어차피 윤석열 정부가 지금 그러니까 집권하고 난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으로서도 그렇게 아주 극렬하게 그러니까 저지를 하면서까지 할 그런 정치적인 그런 절박성은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하니까 지금 앞으로 향후 벌어진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예. 상당히 절제되고 나름대로는 신중한 그러한 식의 그러니까 반대를 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거 패스트트랙 전국 때는 이게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 보니 그렇죠. 그 의원들의 본인의 그 자리와도 관련돼 있다 보니 그렇게 맞습니다. 치열한 몸싸움이 좀 나오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었지만 이번 검찰청법 이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 이렇게 충돌할 상황까지는 아니다라고 그리고 판단할 앞서도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정권이 교체됐다는 부분 예. 그리고 앞으로 향후 후속 조치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은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 신임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아마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의 지금 저런 모습은 예. 두 가지의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절차상의 문제를 계속 저 자리에서도 아마 제기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법안 표결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를 아마 회의록이나 이런 데 남기려고 예를 들어 안건 조정위를 통과한 안과 본회의에 상정된 안이 다르다든지 예. 그동안에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을 오늘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그런 합법의 틀 내에서 기록을 남기는 그런 그 전략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합법의 틀에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못 막았다.
이런 걸 남겨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러니까 국민들이 나서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국민들에게 예를 들어 옛날처럼 뭐 장애투쟁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명분이 쌓이지 않는 거죠. 네. 좀 그런 측면에서 합법의 틀 안에서 반대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도 짧지만 어쨌든 다 한 거고 예. 또 오늘도 아마 필리버스터에 집중을 할 겁니다. 자, 이러고 나서 만약에 이제 두 개가 다 통과가 된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힘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러니 우리에게 힘을 몰아달라. 그러면서 입법 독재를 막기 위한 국민투표를 고리로 한 어떤 선거의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글로 예. 가기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 그 논거들을 지금 국민의힘이 쌓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앞서서는 국민의힘 의원, 뭐 민주당 의원은 물론 포함됐겠습니다만 대다수가 의장석 아래로 몰려가서 이제 항의를 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다 자리로 들어갔고 두 의원만 지금 의장석 아래에서 국회의장에게 좀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의원들이 좀 나와서 그 대표하는 두 사람만 남아서 항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화면이 굉장히 멀리 잡히고 있어서 어떤 의원이 나와 있는지는 뭐 예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뭐 원내대표이지 않을까. 대개의 경우는 생각이 원내대표보다는 원내 아. 수석 대표들이 나와서 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그래요. 진행을 하죠. 그렇기 예. 때문에 박창환 교수님, 결국 이렇게 검찰청법 개정안 수정안이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오고 가는 와중에 굉장한 항의 시위도 있었고요. 고성이 오고 가는 와중에 표결 처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리가 지난 총선 전에 공수처법을 둘러싼 여야 간의 충돌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검찰 검수완박을 가지고 또 한 번 또 충돌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야 간의 충돌이 이번 정권 내에서 굉장히 큰 갈등을 낳았고 또 그 와중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등장하는 그리고 검찰 출신 총장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일까지 겪었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이 이번 정부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1, 2년간 이 부분이 여전히 대한민국의 주요 이슈로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한 번 펼쳐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 측이나 국민의힘 또 검찰의 대응이 앞으로 이제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 그 검찰 검수완박의 이런 그 통과가 결국은 이제 지금 현재 야당이고 윤석열 당선인이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6월 달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프레임이 소위 말해서 입법 독재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나서달라 이런 호소로 이어질 것이고 여기에 맞춰서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정당성 그리고 국민의힘의 그런 선거 프레임에 맞선 또 새로운 프레임을 가지고 여론전을 펼칠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숙제를 정치권이 못 풀고 또다시 국민들의 투표권에 결정을 맡기는 이런 상황이 펼쳐질 거고 이거는 단순하게 투표일 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재판소라든지 이런 걸 통한 소위 법리적인 투쟁, 법리적인 논쟁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 풀어야 될 숙제가 굉장히 많은데 정치권은 온통 검찰 검수완박을 둘러싼 국면이 앞으로 한 달, 짧으면 한 달이고요. 선거 끝난 이후에도 다음 총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좀 그런 점에서 오늘 통과가 문제의 끝이 아니라 문제의 새로운 또 시즌 2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지금 임시회 회기 오늘 4월 30일 하루로 하는 거에 대한 그 회기 결정권이었고 거기에 대한 찬반 토론이 진행이 됐고 그 후에 표결을 했고 169표로 통과가 돼서 오늘 그 임시회가 그렇죠. 4월 30일 단 하루로 하는 걸로 지금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지금 소집된 회기가요. 제396회 임시회기인데 예. 한 달간 소집이 됐지만 오늘 실질적으로 회기 변경의 건을 오늘 하루로 한 걸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169표로 네네. 민주당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오늘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지금 국회가 396회 임시회는 오늘 하루만 끝나기 때문에 오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한다 하더라도 오늘 나중에 끝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전 조치를 취한 셈입니다. 예. 이제 또 다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임시 국무회의 오늘 이제 본회의에서 상정하게 될 텐데요. 역시나
이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그렇죠. 자정이 넘으면 자동으로 자동으로 종료되는 종료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예, 되겠군요. 예. 그리고 그 후에 5월 3일 날도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예. 그 후에 또 오늘 같은 모습이 또 충분히 그렇게 예상될 또, 수 예, 있겠네요. 또 되풀이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